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500만원짜리 전기차를 출시한다면 사실 건가요?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안전장치도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500만원이래요. 아니면 가격이 1000만원인데 보조금 받으면 500만원에 살 수 있대요. 이러면 살 것 같으세요? 이런 게 진짜 현대차가 사고 쳤다고 할 만한 신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현대차가 500만원짜리 전기차를 출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장 동향 이야기까지 알차게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누구는 그 속도가 빠르다, 누구는 느리다고 하지만 어쨌든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저는 굳이 나누자면 일반 시민들이 타는 자동차의 전동화는 엄청 빠르고 군용차나 운송업적이 전동화는 더딜 것 같은데요.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파악하고 싶으면 현대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됩니다. 현대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배 아플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냥 이런 겁니다. 한창 테슬라가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을 때 기억하세요? 이때 한국 소비자들은 해외 다큐 프로그램이나 탑기어 같은 자동차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슬라가 점점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심지어 한국에도 출시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로에서 보기는 힘들었죠. 왜?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전기차는 너무 이질감이 컸거든요. 현대차가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출시할 때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현대차가 아이오닉을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 출시를 하고 미루도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하니까 한국도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익숙해지고 입소문도 나기 시작하니까 테슬라도 반사 이익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오닉을 아예 전기차 브랜드로 빼버리고 기아는 EV라는 모델명으로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전기차는 신기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소나타랑 그랜저처럼 자동차 모델 중 하나로 인식될 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제조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계 5위 자동차 그룹이기도 해서 현대차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 시장이 바뀌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 현대차가 움직여야 신차가 나오고 관련 인프라까지 구축되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시장이 열려야 수입차 제조사들도 변화에 맞춰서 신차를 출시할 거잖아요. 자, 일단 지금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소비자들은 대부분 전기차를 타고 다닐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현대차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됩니다. 현대차 그룹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전세계 전기차만 307만 대를 팔겠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현대차 그룹이 작년 전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6%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2030년에는 12%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브랜드별로 따져보면 현대차는 2030년까지 11개, 제네시스는 6개, 기아는 14개의 전기 신차를 출시할 거라고 하는데요. 당장 현대차는 올해 아이오닉 6가 나오고 2024년에는 아이오닉 7이 출시될 예정이잖아요. 이걸 포함해서 현대차 이름으로는 SUV 6종, 승용 3종, 소형 자동차 1종, 기타 신규 차종 1종으로 라인업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아마 기타 신규 차종은 스포츠카나 슈퍼카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비전 FK의 양산형 모델일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탄생한 신형 전기차로 2030년 한 해 판매량을 152만 대로 잡았습니다. 제네시스는 SUV 4종, 승용 2종, 총 6종 이상의 전기 신차를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이 신차들로 2030년 한 해 목표 판매량을 35만 대로 잡았고요. 기아는 내년에 EV9을 출시할 예정이죠. 2027년까지 매년 2종씩 전기 신차를 출시할 거고 2030년까지 총 14종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전기 픽업 트럭,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 전략형 모델, 그리고 엔트리급 전기차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요. 사실 현대차 그룹 정도면 이걸 충분히 해낼 수 있죠. 지금 현대차 그룹에 있는 전기차 플랫폼은 EGMP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 벌써 나온 신차가 몇 개예요. 아이오닉 5부터 EV6, GV60, 아이오닉 6, 그리고 내년에 나올 EV9하고 아이오닉 7까지 모두 EGMP 플랫폼을 쓰잖아요. 그런데 2025년에는 승용 전기차 플랫폼인 EM하고 상용차 같은 데에 쓰이는 전용 플랫폼인 ES까지 두 중에 신규 플랫폼까지 도입한다고 하니까 신차 출시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 시장까지 현대차가 빠르게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시장에서 강자라 불리는 건 토요타 같은 일본 브랜드죠. 그런데 사실 일본차 브랜드는 전기차 시장에서 출발이 꽤 느린 편입니다. 사실상 미국 브랜드랑 경쟁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미 현대차 그룹 전기차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이 기세를 그대로 몰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걱정이 안 되는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이 걱정되는 이유, 그리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시장을 중국 기업이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은 삼성, SK, LG 이 3사가 대표적이죠. 작년 점유율을 보니까 전세계 30.4%를 우리 기업 3사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높은 건데 수치만 보면 2020년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3사 중에 LG 규모가 제일 크거든요. 중국형 모델 Y랑 폭스바겐 ID4, 머스탱 마하 E 같은 차들에 LG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배터리 출하량 자체는 늘었는데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CATL의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작년 점유율이 32.6%로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2020년 대비 8%포인트 상승한 건데 중국에는 CATL만 있는 게 아닙니다. 4위는 비아디, 7위는 CALB, 8위는 거시안으로 10위권 내에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나소닉 같은 일본계 업체는 대부분 시장 평균보다 낮은 상태고 점유율도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파나소닉이 3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3위까지 중국 업체가 먹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냐면 순위를 이렇게 놓고 봐도 LG가 지금 2위, 5위가 SK, 6위가 삼성이니까 언제 중국한테 밀릴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중국 브랜드가 먹고 있잖아요. 사실 BMW 정도면 한국 배터리를 써줄 법도 한데 중국으로 공장이 옮겨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전기차 정책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전기차가 많아지고 배터리 점유율까지 중국 업체가 다 가져가면 현대차가 벤츠, BMW랑 싸우는 건 독일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경쟁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차까지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니라 기술력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진짜 견제해야 할 건 독일이나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전기차 판매 목표가 2030년 수치였죠. 현대차가 이걸 괜히 2030년으로 잡은 게 아닙니다. 2030년이 어떤 해냐면요, 전세계 전기차 비중이 57%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전세계 전기차 10대 중 6대가 중국산 전기차가 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 해입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기관인 SNL 리서치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중국차 시장이 2020년 대비 167% 성장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호황 중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중국 내에서만 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산 플러그인 전기차랑 순수 배터리 전기차의 출하량만 640만 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건 2020년 대비 1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내 전기차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SNL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 중 45%는 전기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중국차는 중국인들만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 시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중국하고 정치적으로 치열한 곳이라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까지 파고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랑 유럽 같은 시장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현대차가 500만원짜리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중국이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중국 제조사들이 5천만원 이상의 비싼 전기차만 출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미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5천만원이나 주고 중국차를 누가 사고 싶겠어요. 작년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500만원짜리 풍광미니입니다. 1년 동안 40만 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국내에서 1년 동안 기록한 판매량을 풍광미니 하나만으로 비슷한 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중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2위를 차지한 비아디 세단이랑은 판매량이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를 합친 판매량이 32만 대라고 하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거죠. 이런 작은 전기차가 사실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르노 삼성이랑 쌍용차 그리고 쉐보레를 설명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박리담회죠. 박리담회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필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했나요? 시장 점유율을 높일 때 무조건 필요한 전략이라고 했죠. 박리담회는 말 그대로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전략이잖아요. 500만원짜리 전기차를 100대 팔면 이윤이 안 남을지 몰라도 만 대를 팔아버리면 이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점유율 싸움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500만원짜리 전기차를 현대차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중국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래에는 진짜 이런 작은 전기차들이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거든요. 왜 배경이 미래인 영화들 보면 조그만 운송 수단을 개인마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발표한 신차 계획에 경영 모델이 있고 미래 계획 중 하나가 모빌리티 사업이기도 합니다. 전기차라는 게 꼭 600km 이상을 달려야 한다. 물론 시장 경쟁력을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선 저가형 마실용 자동차, 단거리형 자동차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500만원짜리 저가형 전기차의 경쟁력이 검증됐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시장을 잠식하고 싶다면 중국 서민들을 제대로 공략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차를 사주는 건 서민들인데 중국 서민들이 제네시스 같은 비싼 차를 많이 사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제네시스의 역할은 브랜드 이미지와 철학을 알리고 센세이션
시원시원한 이벤트를 끌고 가는 역할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했죠. 동시에 판매량과 수익은 대중 모델들이 끌고 가야 하고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4대 시장에 중국이 꼭 포함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중국을 먹고 싶으면 500만원짜리 저가형 전기차가 무조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차는 특히 동남아랑 인도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개발해서 출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캐스퍼도 큽니다. 일본 시장에 진출하면서 캐스퍼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보다 더 작은 박스형 전기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중국에서는 빵차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K카라 불리는 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현대차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한국인이 큰 차를 좋아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것도 현대차가 출시하는 차들이 큰 차들 위주라서 후천적으로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풍광 미니 같은 저가형 자동차도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차들은 왜 지금 전동 킥보드 사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 걸 보면 공유 사업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차가 말한 미래형 모빌리티의 일환이 될 수 있고,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카클라우드도 개발 중이라면서요. 모든 차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차들의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초소형 전기차가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마스랑 라보의 빈자리를 이런 차들이 채울 수도 있는 거죠.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랑 동남아에서도요. 어쨌거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BMW랑 벤츠를 신차 품평회에 가져올 게 아니라 일본에서 잘 팔리는 K카를 가지고 와서 품평회를 할 날도 꼭 와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진짜 치밀하게 견제해야 하는 건 중국이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건 일본의 경제 흐름이라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일본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기업들 사이에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기업이 머리를 할 수 있는 임원들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인재들을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한테 뺏겼다고 주장하는 게 일본인들입니다. 이런 걸 따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약간 쇼트트랙하고 비슷한 겁니다. 한 밴쿠버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쇼트트랙이랑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종목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동성 선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 그게 아니죠. 다른 나라 선수들의 기술력과 경기력이 우리나라 선수들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우리나라 출신 코치랑 감독들이 전 세계로 건너갔으니까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던 고유의 기술들이 해외에 넘어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특히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피지컬이 더 좋으니까 똑같은 기술을 알려주면 몇 배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퀴즈에 나와서 직접 한 말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해외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게, 특히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지 않게 우리 기업들이 꽉 잡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만큼 대우도 잘 해줘야 한다는 거겠죠. 동시에 오늘 말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을 만한 무기, 500만원짜리 저가형 전기차 같은 것들도 빨리 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현대차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의 이미지는 제네시스가 꽉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런 걱정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점유율부터 올리는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제조사들이 벽을 뚫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현대차 위주로 돌아갈 거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가 500만원짜리 전기차를 출시해야 하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